안녕하세요. 이세진 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워볼 부분은 이제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만나는 지점, 이퀄리브리움이랑 부르는 것이랑, 그리고 이제 이 이퀄리브리움이 변동이 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왼쪽에 있는 말은 잠깐 보지 마시고 그래프만 잠깐 봐주세요. 그래프만 잠깐 봤을 때 여기 E라고 되어 있는 지점이 보이시죠? 자, 여기 E라고 되어 있는 지점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결국 만나는 지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얘네 둘이 결국 합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가격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래되고 있냐는 항상 얘네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market for rice, 네, 쌀 시장이라고 했을 때 쌀 시장에서는 지금 쌀 하나당 한 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one unit of rice, 그래서 한 가마일 수도 있죠. 그게 P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Q 정도의 퀀티티가 거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보다 만약에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불균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P2에 있는 가격에 있으면은 각 이제 프라이스에 나오는 QD와 QS를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럼 퀀티티는 이제 아무래도 높으면 없다가 가격이 쭉쭉 낮아질수록 생기죠. 이렇게 여기에서 딱 만나게 되죠. 그럼 P2에서 퀀티티 디맨드는 이 정도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P2에서 서플라이는 당연히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려 하겠죠. 그러면은 이 지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 QS2만큼의 서플라이는 지금 당연히 QD2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P2에 있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과잉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듀서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제 훨씬 더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P2에 이퀄리브리움이 아니라 P2에 있으면은 지금 이 정도의 excess supply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가격이 P1에 있다. 자, P1에 있으면은 지금 퀀티티 디맨드는 가격이 지금 낮으니까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게 원래 여기서 딱 P2에서 막혔는데 뭐야? 왜 이렇게 싸? 왜 이렇게 싸? 쭉쭉 내려가다가 여기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이 정도의 퀀티티 디맨드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가격이 이것밖에 안 되면은 이 정도를 팔아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suppliers and producers만 시장에 남게 돼요. 그러니까 P2였을 때는 그만큼 이제 비용이 되게 높아도 여기서 이 가격으로 파니까 이제 이윤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단가가 높은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개인 농부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너무 낮아졌어. 그러면은 이 낮은 가격에도 profit을 낼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economies of scale에 의해서 대기업들은 이제 per unit cost가 되게 낮아서 낮은 가격에 팔아도 계속 profit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의 서플라이어들이 다 이 시장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을 감당이 안 됩니다. 손실을 보고 이제 파산을 하고 시장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1에 남아있는 서플라이어들은 QS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퀀티티 디맨드가 퀀티티 서플라이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이 정도가 과잉 수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excess demand.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는 이제 물건이 남아 돌아요.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게 너무 많아. 퀀티티는 디맨드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은 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hortage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과잉 공급도 아닌 부족 현상도 아닌 딱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딱 생산이 되는 지점은 퀀티티 디맨드와 퀀티티 서플라이를 딱 만나는 지점인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는 당연히 변화를 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하면은 당연히 이거 서플라이 커브가 시프트를 하거나 디맨드 커브가 시프트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 일단 보시는 거는 change in demand입니다. 그래가지고 D1에서 D2로 수요가 더 많아졌을 때, 그리고 반대로 D1에서 D2로
수요가 더 적어졌을 때. 그래서 여기는 increase in demand고 decrease in demand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죠. 바로 quantity demanded의 변화랑 demand의 변화는 전혀 다른 거를 의미를 합니다. quantity demanded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에 의해 가지고 그 수요 양이 변화를 한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아닌 가격 외의 요소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quantity demanded가 만약 변화를 했다는 change along the curve라고 해요. 그러니까 demand curve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점이 여기서 여기로 갔다. 혹은 저 quantity demand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그 curve 위에서의 움직임이고 이 curve 위에서의 움직임은 무조건 price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change along the curve 그리고 무조건 price에 의한 변화라는 점이 여기의 특징이고 demand change는 price가 아니에요. price에 의한 변화는 이 curve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curve 자체가 표현을 하는 게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제 price랑 관련되지 않은 요소에 의해서 demand가 변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뭐 market for 라면이라고 해볼게요. 다음날 뉴스가 났어. 이제 라면에서 1급 발암물질 발견. 먹으면은 수명 5년 감소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 야, 라면 먹으면 안 되겠다. 디맨드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줄겠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일 북한에서 쳐들어온대. 우리나라 전쟁이 날 것 같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식량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전쟁 나면은 비상식량 챙겨서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냅다 뛰어가가지고 편의점, 마트 가릴 거 없이 다 라면 사러 가겠죠. 디맨드가 엄청난 인크리즈를 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price related factors가 아니라 price 외에 있는 요소들에 의해 가지고 curve shift가 생기는 걸 우리가 demand change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그러면은 뭐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격이에요. 가격에 의해서 생기는 quantity demanded의 변화인데 가격이 아니라면 뭐뭐 있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5 shifters of demand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한번 봐봅시다.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price가 아니고 이 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소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number of buyers. 자, 당연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민을 엄청 왔어. 이민을 엄청 오면은 number of buyers가 많아지겠죠. 그럼 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 거기 때문에 demand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increase in demand가 일어나게 돼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이민을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해외로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number of buyers가 많이 줄게 된 거잖아요. 그럼 demand curve가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두 번째,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발암물질 관련 예시가 딱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취향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market for rice라고 할게요. market for rice.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쌀을 별로 안 먹어.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 그래가지고 다 단백질이랑 풀떼기만 먹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기서 디맨드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품을 뭐 뉴스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런 트렌드 체인지로 인해 가지고 더 선호하게 되면은 커브 시프트가 오른쪽으로 일어나고 뭐 대신에 이게 뭐 별로 안 좋다는 그런 트렌드가 돌거나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디맨드가 왼쪽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사람들이 생각 많이 못하는 건데 expectations가 있어요. 아까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expectations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물건이 비싸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서 많이 사야겠지. 비싸지기 전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self-fulfilling prophecy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취한 행동이 오히려 이 일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모순적이게도. 그래서 나중에 비싸질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많이 사러 가. 그랬더니 디맨드가 이렇게 늘어. 그럼 P1에서 P2로 가격이 늘어나.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결과를 내가 실제로 일으키게 한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당장의 디맨드를 이렇게 시프트 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물건이 엄청나게 싸질 것 같아, 이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안 사지. 기다려야지. 기다렸다 나중에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버텨. 디맨드가 줄어요. 실제로 가격이 P1에서 P2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expectations가 당장의 디맨드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맞다, income. 자,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이 되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똑같은 number of buyers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인당 이제 수입이 다 모두가 올라가서 모두가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디맨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왜냐면 그 물건을 더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잖아요. 돈을 더 벌면은. 반대로 우리나라가 막 국가적 그런 경제 위기에 처해가지고 모두가 돈이 없어. 실업률도 엄청나게 높아. 그럼 반대로 디맨드가 당연히 똑같은 number of buyers가 똑같더라도 이 buyers가 가진 인컴이 줄어드니까 왼쪽으로 가서 가격이 내려가고 퀀티티가 내려가게 되죠. 자, 마지막. 자, related goods의 price에 의해서 그 해당 품목의 디맨드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럼 related goods라 하면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substitutes. substitute라면 대체 품목이죠. 뭐 어떤 게 있을까? 코카콜라, 펩시콜라 같은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코카콜라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요게 지금 우리가 펩시콜라의 시장이라고 볼게요. 알았죠? 자, 코카콜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은 코카콜라를 더 찾게 되겠어요? 아니면은 펩시콜라를 더 찾게 되겠어요? 당연히 펩시콜라를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substitute에 만약에 프라이스가 올라갔다 하면은 디맨드는 늘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뭐야, 코카콜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안 먹고 펩시콜라 먹어야겠다. 그럼 펩시의 디맨드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P1에서 P2로 올라가고 Q1에서 Q2로 이렇게 퀀티티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substitute는 이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체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거기 있던 디맨드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자, 똑같이 뭐 펩시랑 코카콜라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market for 코카콜라라고 하고 펩시가 substitute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펩시 가격이 내려갔어. 펩시 가격이 내려왔어. 그럼 코카콜라에 있는 이거 먹는 소비자들은 뭐야, 저쪽이 더 싸네? 거의 비슷한 품목인데 저게 더 싸네. 그러면 여기서 있는 디맨드가 저쪽으로 펩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만약에 코카콜라의 시장이라고 봤을 때 디맨드가 내려가게 되겠죠. substitute의 가격이 이제 내려갔으니까 우리 쪽의 디맨드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이쪽에 있는 디맨드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두 번째 related goods는 우리가 complement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자, complement는 같이 소비되는 애들입니다. 같이 소비되는 애들. 대표적인 예시가 감자튀김이랑 케첩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얘네는 아무래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인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디맨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프라이스가 만약에 내려가면은 우리 쪽에선 디맨드가 이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같이 소비가 되잖아요. 케첩의 감자튀김의 가격이 내려갔어. 그러면 사람들은 감자튀김을 더 먹겠죠. 근데 그냥 먹겠어? 케첩이랑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감자튀김의 가격이 만약 내려갔다. 감자튀김의 디맨드가 올라가면서 케첩의 디맨드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케첩 시장인데 감자튀김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감자튀김의 소비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케첩과 감자튀김이 같이 소비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감자튀김 프라이스 올라가고 감자튀김 디맨드가 줄면서 우리 쪽 케첩 디맨드도 같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substitute는 저쪽의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 거의 디맨드가 오르고 컴플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쪽의 가격이 오르면 우리 쪽은 오히려 디맨드가 내려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대표적인 5 shifters of demand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하자면은 소비자의 수, 사람들의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치, 소비자들의 income, 그리고 substitute나 아니면 complement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여기서 보시는 이런 curve 자체가 increase 하면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decrease 하면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upply도 똑같아요. QS 변화는 어이구 잠깐만요. QS 변화는 그 shift along the curve예요. 그러니까 그 curve 위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무조건 뭐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프라이스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반면에 이제 supply의 만약에 변화 shift of the curve예요. curve shift. 그리고 이거는 프라이스가 아닌 요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curve가 shift를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이 선을 움직여줘야 돼요. increase in supply면은 S1에서 S2로 이렇게 가면서 equilibrium이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로 변했죠. 그러면 지금 quantity는 늘었고 price는 내려갔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supply가 지금 줄었죠. 이렇게. 그러면은 equilibrium이 여기서 여기로 변했잖아요. 각각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그럼 quantity 같은 경우에는 Q1에서 Q2로 떨어졌고 price는 오히려 P1에서 P2로 오르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뭔지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얘는 항상 프라이스고 얘는 프라이스 아닌 요소들, 프라이스 아닌 요소를 얘도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랑 되게 유사해요. Number of producers, 공급자의 수. 그쵸?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뭐 귀농하는 게 트렌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Market for Rice에서 프로듀서들 수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서플라이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퀀티티는 시장에서 이거 Market for Rice에서 퀀티티 늘어나고 그 Price of the Rice going down. 두 번째도 되게 비슷해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 자, 나중에 만약에 우리나라 쌀이 되게 비싸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한 1년, 2년 뒤에 되게 쌀이 비싸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때를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때 가격이 비싸질 거를 대비해야 되니까 나중에 가격이 높아질 거를 생각하면 서플라이어들이 더 많이 생겨요. 네, 나중에 돈을 벌려고. 반면에 나중에 이게 가격이 낮아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빨리 떠나야지. 이거 그때 가서 이제 손실이 커지기 전에 지금 빨리 발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나중에 낮아질 것 같으면은 미리 그 서플라이어들이 이제 이 시장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expectations에 나중에 가격이 비싸질 것 같다. increase in supply. 가격이 나중에 이거 낮아질 것 같은데? 이거 미리 발 빼야겠는데? 서플라이 낮아져요. 세 번째,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져요. 원재료의 가격, 이 영향이 엄청나게 크죠. 이거는 이제 뭐 라이스라고 볼 수는 없고 라이스의 리소스라고 보긴 좀 애매하니까 프라이머리 커머디티라 보니까 대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탕후루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일 가격이 낮아지면은 탕후루를 만드는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에요. 왜냐면 원래 내가 과일이 1달러고 탕후루를 2달러에 팔았으면은 하나 팔 때마다 남는 금액이 1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일 가격이 0.5로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 팔 때마다 1.5, 50%를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은 서플라이가 increase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생산 비용이 낮아졌으니까. 반면에 과일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게 1.8까지 갔으면은 이제 남는 게 0.2밖에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은 내가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서플라이가 오히려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price of resources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술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이제 생산을 하는 비용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원자재도 가격이 싸지면은 프로덕션 커스트가 낮아지니까 서플라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테크놀로지도 프로덕션 커스트를 낮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일이 탕후루 이렇게 꽂고 있으면은 그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 나갔다고 칩시다. 근데 탕후루 꽂는 기계가 발명이 돼가지고 이제 이 기계 돌리는데 그 들어가는 전력이 뭐 아까 말했던 그 인건비처럼 $10가 나오는 게 아니라 $2밖에 안 나와. 그럼 지금 비용을 $8나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서플라이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테크놀로지 임프루브먼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서플라이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 The government actions가 있습니다. government actions는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subsidy, 두 번째는 tax. 자, 보조금을 주면은 당연히 서플라이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 만들 때마다 정부에서 돈을 준대. 그 per unit subsidy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 $2를 벌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 안 들어왔는데 정부가 $3의 보조금을 준대. 그러면 내가 이제 생산을 해도 돼요. 정부 보조금 없이는 나는 마이너스 매번 나니까 시장에 굳이 엔터를 하지 않겠지만 정부가 $3를 주면은 이제 플러스 $1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조금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프로덕션 코스트가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플라이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텍스는 반대죠. 내가 이제 이거를 생산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돼. 이러면은 내가 하나 생산할 때 프로덕션 코스트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텍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플라이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shifters of demand와 shifters of supply에 의해서 curve shift가 일어난다는 점이 오늘 강의의 내용이 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프라이스에 의한 변화는 항상 그 선 위에서의 포인트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아닌 요소들에 의해서 서플라이나 디맨드가 변할 때는 이렇게 shifters of demand, shifters of supply에 의해서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